이제 프로토타입 제작 및 테스트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보이는 꽃이 무슨 꽃일까요? 붓꽃입니다. 5월달하고 6월달에 많이 피죠? 지금 아마 개울가에 가면 이 붓꽃이 보라색도 피고 노란색도 많이 필 거예요. 아침 산책길에 너무 예뻐서 사진에 담아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는 거예요. 이 꽃도 하동에도 많이 폈을 거라고 봅니다. 꽃 감상하시고 이제 프로토타입 제작 및 테스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자인 싱킹 프로세스가 어떻게 된다고요? 공감, 정의, 아이디어 도출, 프로토타입 제작, 그리고 테스트예요. 오늘은 프로토타입 개발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방금 전에 했던 게 콘셉트 개발 및 피드백이었고요. 이제 프로토타입 개발하고 이제 테스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경상대 디자인 싱킹 프로세스는 이와 같습니다. 처음에 고객 공감했었죠? 그리고 문제 정의를 내렸었습니다. 그리고 콘셉트 개발을 했어요. 아이디어 도출을 통해서 콘셉트 개발을 했고 이제 프로토타입 여기 프로토타입 제작을 할 차례고요. 제작을 한 후에 테스트를 거쳐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도 만들 거고 또 이게 사업화가 될 수 있는지 또 고민해 보실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한 교수님께서 수업을 해주실 겁니다. 잘 들으시고 지금까지 이제 프로토타입 제작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이제 비즈니스 모델 만들고 사업화 할 수 있는 분야가 어떻게 사업화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시면 전체적인 이번 1학기 동안에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학습했는지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 싱킹 프로세스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다가 이렇게 사진을 칵 찍어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머릿속에 딱 담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디자인 싱킹 프로세스가 문제 해결 프로세스하고 다 비슷합니다. 이런 형태로 이런 과정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이 프로세스는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 아주 좋습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이 해결해야 할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동군 마을의 인구 증감 대안 아이디어 도출 발굴, 아이디어 발굴 또는 도출이에요. 방금 전에 디자인 문제 핵심 질문 다시 한번 복귀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1조는 캠핑장의 도시 하동 찾는 이미지를 1조는 캠핑장의 도시 하동을 찾는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2조는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유동인구 유입을 도와줄 수 있는 뭔가를 찾을 겁니다. 3조는 지역 환경이 살기, 그러니까 하동의 그 지역 환경이 살기 좋은 곳이라는 것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거고 4조는 귀농귀촌에 관심은 있으나 하동군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동군의 정책과 지역의 특성을 알리는 것이 이번 여러분들이 과제입니다. 4조의 과제. 5조는 귀농귀촌 하려는 사람들에게 하동을 선택지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이번 여러분들이 가지고 간 과제입니다. 모두 잘 하셨어요? 프로토타입 제작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이 사진은 전주에 있는 그 수목원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맑은 날 며칠 전에 가서 찍었었는데 너무 좋죠. 네,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하동은 이런 아름다움보다는 훨씬 더 자연환경이 좋은 아름다움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들도 다녀오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사진으로도 많이 볼 수가 있고 또 실제 그쪽에 사는 지인들이 있어서 또 소식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찾아보시고 여러분들이 프로토타입 제작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연결을 할 것인지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제품은 프로토타입을 시제품이라고 해요. 시제품은 최대한 신속하고 저렴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디자인 싱킹에서 디자인 싱킹이 문제 해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문제 해결 프로세스보다 특이한 것은 시제품을 빨리 만들어서 신속하게 반복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하면서 실패하고 반복하면서 정말 구체적으로 정말 대상에 맞는 그런 시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다른 문제 해결 프로세스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시제품은 최대한 신속하고 저렴하게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게 디자인 싱킹에서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프로젝트 타입, 여기가 프로젝트가 아니고 프로토타입인데 프로젝트의 프로토타입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방금 지난주에 했던 개발된 콘셉트가 있었죠. 각 조마다 하나, 둘, 셋, 4개 정도는 만들어졌었어요. 그래서 개발된 콘셉트를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시각적 또는 실물로 형상화시켜서 시안 또는 시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시안은 그려보는 거고요. 시제품은 모형을 통해서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제품은 또 동영상을 통해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사례를 보여드릴 건데, 그래서 프로토타입은 콘셉트를 여러 번 그리고 빠른 속도로 실행과 검증이 가능한 모형으로 변환하는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발된 콘셉트를 빠른 속도로 만들어보고 시안도 작성해보고 그래서 검증을 해야 되겠죠. 테스트를 해보고 테스트를 한 후에 다시 보완하고 다시 또 만들고 테스트하고 보완하고 이런 과정을 많이 거칠수록 좋은 솔루션 도출이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목적이 있습니다. 4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프로토타입은 초기에 자주 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행착오를 빨리 겪는 것이 개선해야 할 것을 바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제 콘셉트 개발이 됐으면 스케치를 통해서 제작을 해보시든지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비주얼 싱킹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제가 그린 그림을 보여드린 게 프로토타입 만들 때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진 아이디어를 일단 스케치에다가 하든 A4 용지에다 A3에 하든 스케치를 해보고 제작을 할 수 있도록 형태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여기도 제가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 있죠. 프로토타입 제작은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투자 비용을 최소화하여서 더 많은 콘셉트를 신속하게 검증할 수 있게 해주는 과정이 프로토타입 만든 과정입니다. 그래서 프로토타입 제작을 할 때에는 비용이 적게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아무 것, 필요로 한 무엇인가를 가지고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핸드폰이 다 있기 때문에 또 핸드폰에서도 핸드폰 같은 그런 형태를 만들어서도 많이 프로토타입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프로토타입 제작은 사용자와 함께 검증할 수 있고 파트너 또는 고객에게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실체화해서 보여줌으로써 제품에 관한 의미 있는 피드백을 얻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래서 프로토타입은 이런 목적, 실용성이 있는 거죠. 실용성이 있기 때문에 프로토타입을 제작하는 거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명시적으로 보이게 해서 다른 사람을 빠르게 이해시키고 생각을 공유하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토타입은 경고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빨리빨리 스케치하고 또 여러분들 스케치한 것들을 모형으로 만들고
아니면 또 그림을 그려가지고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도록 빠르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그 프로토타입 제작 시 우리가 이제 유의사항이 있어요. 유의할 사항. 첫 번째, 콘셉트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부분은 반드시 포함시켜야 돼요. 그래요. 이제 콘셉트 개발을 할 때 이럴 거야 라고 아이디어를 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해요? 반드시 검증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프로토타입 제작할 때에는 반드시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사용자 의견이 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가볍게 만들어야 된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견고하게 만들 필요도 없이 비슷하게 만들어서 일단 사용자에게 피드백을 테스트를 받고 다시 수정하고 테스트 받고 수정하고 반복시로 프로토타입에 제작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반복적으로 실행하고 또 실패했으면 보완해가지고 다시 만들고 제작을 하고 보완해서 또 보여주고 테스트를 거쳐서 보완 사항이 있으면 다시 또 보완하고 수정하고 하는 것이 프로토타입 제작 과정들이에요. 그리고 프로토타입이 만들어지면 사용자 의견을 최대한 많이 들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에서 디자인 싱킹 프로젝트에서 사용자는 누구예요? 누굴까요? 여러분은 하도 군에 있는 인터뷰를 했던 분들이 있죠. 인터뷰를 했던 분을 사용자 의견 그 사용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와 가깝게 만든다. 너무 터무니없는 그 이상적인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내면 프로토타입으로 제작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용이 많이 들어갔겠죠. 그래서 실제와 가깝게 만든다라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최소의 비용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 지금 프로토타입 제작할 때에는 계속 나오는 유의사항, 목적 이런 것들이 최소의 비용이라는 거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로토타입 제작. 네, 이 사진도 제가 수목원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컷 촬영해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여러분들은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생각들이 들 거예요. 참고하시고 나는 어떤 생각들이 든다라고 여러분들이 또 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어떤 생각이 들면 앞에 그 피드백 할 때 어떤 학생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글로 써보는 습관을 좀 들여야 되겠다. 맞습니다. 이 생각과 우리가 실행을 하려고 할 때에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무언가를 보고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랐으면 그 아이디어는 반드시 메모를 해서 남겨놓는 것이 최상입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도 따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프로토타입 제작에 대해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동영상으로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동영상이거든요. 동영상인데 여기는 지금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밴드에다가 이 동영상을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려드리면 프로토타입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구나.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이틀 과정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여했던 그 디자인 싱킹 과정에서 만들어낸 프로토타입이기 때문에 사례로 여러분들에게 가져왔습니다. 참고하시라고요.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라고. 여기는 이제 국민은행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요청을 해서 만들었던 거고요. 여기는 그 르노 삼성자동차 에서 한 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르노 삼성 자동차에 관련된 어떤 아이디어를 요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프로토타입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의견을 내서 콘셉트 개발을 하고 의견을 내서 프로토타입을 만들었던 사례입니다. 여기가 와이퍼 교환 주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도 그 사례 르노 삼성 자동차 서비스 사례였고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다 지금 동영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바로바로 그때 확인을 하고 테스트를 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밴드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보시고요. 이때 나왔던 아이디어들이 실제 본사에 르노 삼성 자동 본사에 그 참여했던 그분에게 가서 조금 아이디어를 발전시켜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만드는 프로토타입도 그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연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프로토타입을 제작하는 것은 아주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도 되고요. 프로토타입 이제 제작 세 번째 지금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디자인 싱킹 처음 수업할 때 제주도에 있는 서귀포 사례 말씀드렸었죠. 해녀복 업사이클링 해녀복 사례. 네, 이게 이제 세 번째 사례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건데, 이때 그러니까 작년 4월부터 6월달까지 2달 동안 진행됐던 사례예요. 6번인가 참여를 했었고 코치로 그때 제가 맡은 팀이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팀들은 대상을 받아서 포상도 받고 네, 그 포상으로 좋은 일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대상 받았다라는 거 해찰할 수 있는 네, 그 특권을 얻은 거죠. 1등을 대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5명이 한 팀이 돼서 네,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프로젝트가 대상이 되고 이제 이게 소개가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현대백화점에 있는 공식 온라인 그 쇼핑몰이 있대요. 거기에서 그 입점 제한이 왔다라고 이렇게 문서를 저한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 놓으면 또 어떤 그 사업성이 연결이 되는구나 라는 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례여서 여러분들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이 프로토타입을 제작했던 게 이것은 이쪽 좌측에 있는 이것은 그 제주도에 가면 귤나무 있잖아요. 귤나무. 그러니까 귤나무 밑에 그 농약을 칠 때 쓰는 비닐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업사이클링 해가지고 수거해서 업사이클링 해서 이렇게 모자도 만들고 토시도 만들고 앞치마도 만들고 이렇게 작업 가방도 만들고 이런 그 프로토타입이 제작이 됐었습니다.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사례였었죠. 그리고 이 팀이 그러니까 이 지금 한 팀이 프로토타입을 이렇게 2개를 만든 거예요. 2개의 유형으로서 만들었는데 종류는 많죠. 모자도 만들고 또 이렇게 앞치마도 만들고 토시도 만들고 네, 가방도 만들고 이 사례는 어떤 사례냐 해녀복으로 업사이클링을 한 사례예요. 해녀복으로 업사이클링 했는데 가방도 가방도 나오고요. 그다음 인형도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필통 같은 것도 나오고 뭐 고래 이렇게 해서 액자 다양한 프로토타입이 개발이 됐었습니다. 이게 다 실제 만들어진 거예요. 2개월 하시면서 그런데 이런 작품이 나오기에는 누구와 협업을 했었느냐? 제주에 가면 제이스토리라는 그런 네, 선물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 계시는 그 사장님을 찾아가 가지고 우연치 않게 이제 발견해서 찾아가서 고민하고 그 고민을 하는 과정에 서로 협업을 통해서 이런 제품들이 만들어졌어요. 아이디어 굉장한 아이디어였어요. 그래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네, 업사이클링 상품 판매 코너 운영 및 결과. 네, 왜 이렇게 만들어진 상품들을 어떻게 진열을 해서 실제 팔아봤어요. 어떻게? 2019년 6월 15일부터 7월 1일. 그래서 거의 2주 정도 판매 제품은 고래풍경, 흑돼지 드림 캡처, 키링, 책갈피, 쪼랑말, 흑돼지 인형 여기에 있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 팔았는데 판매 수익이 358만 3천 원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테스트를 다 거쳐서 프로토 제작이 제대로 됐구나. 결과물을 만들어낸 거예요. 과제 해결 추진 과정 중에 이제 그 처음에는
해녀복으로 했었고 그 다음은 타입백이라는 거.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 귤나무 밑에 농약을 치면서 그 이 하얀색 그 비닐 같은 걸 치는 거를 타입백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 타입백이 이제 농약도 붙고 그 다음에 이제 햇빛이 거기에 반사가 돼서 귤이 익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타입백을. 근데 이 타입백이 농약이 많이 묻어 있어서 이 지금 뭔가를 업사이클링용으로 탄생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제 이 팀들이 그 제작 회의를 하고 어떻게 하면 그 농약 잔류를 검사를 해서 이 부분을 해결을 하고 제품화를 시킬 것인가 이런 과정들을 고민을 많이 하고 실제 농약 그 잔류 검사도 해보고 그래서 그게 우리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한계가 있는지 농약 자체가 우리 인체에 해로운지 이런 것들을 다 테스트를 한 다음에 이 타입백으로 아까 얘기했던 어떤 거예요? 앞치마 있었죠? 네, 이걸 만든 거예요. 프로토타입, 과제 해결 추진 과정 타입백.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과정들. 그래서 실제 이렇게 그 과수원 농가에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사례죠. 네, 그래서 작년에 유익한 그 프로젝트였던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지금 서귀포 사례를 보여드리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그 하동의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솔루션을 조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함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가진 아이디어를 통해서 컨셉트 개발을 통해서 프로토타입을 제대로 제작을 해보시고 또 테스트 해보신 다음에 정말 괜찮은 솔루션을 제안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프로토타입 제작 방법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례는 다른 프로젝트에서 진행된 것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시로 보여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여러분은 또 여러분들에게 맞는 프로토타입을 제작하셔서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효율적으로 또 이제 프로토타입 제작할 때는 효율적으로 팀원 각자의 역할을 정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원이 지금 4명, 5명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9명, 10명, 11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자의 어떤 역할을 빨리빨리 정해서 역할 구분을 해서 빨리빨리 수렴을 하시면 프로토타입 제작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생각했던 부분들을 스케치하고 아니면 모형을 만들고 아니면 뭐 동영상을 통해서 빨리빨리 만드셔가지고 일단 올려주시면 그걸 통해서 또 그 사용자에게 테스트를 받고 다시 또 수정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형 제작하는 거 프로토타입 제작하는 방법은 모형으로도 만들 수 있고 동영상으로 제작할 수도 있고 비주얼 싱킹으로 해서 시안을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제품 저처럼 이 방금 전 서귀포 사례처럼 또 그 시안 자체를 시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다양하게 제작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각자 팀별 프로토타입을 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테스트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프로토타입을 만들었으면 테스트를 해봐야 되잖아요. 테스트는 검증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디자인 싱킹 프로젝트는 긴 여정의 마지막에 프로토타입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보완하는 작업으로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프로토타입 제작하는 과정에서 테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테스트 단계는 최종 제품을 사용자에게 보이기 전과 또 시장에 출시해서 본격적인 판매를 개시하기 전에 혹시라도 있을 결함을 최대한 찾아내서 수정 보완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프로토타입 얼른 빠르게 경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죠. 빠르게 만들어서 사용자에게 테스트하고 주변 사람들 테스트한 다음에 다시 보완해서 다시 수정하고 다시 또
검증하고 다시 또 수정하고 보완하고 하시는 것이 테스트 단계입니다. 자, 우리 교재에 무한도전팀의 학습을 위한 론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 양식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프로토타입이 제작이 돼서 이제 테스트를 할 때 이거를 한번 작성을 해보시면 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테스트를 1차, 2차, 3차 해야 되잖아요. 1차 때에 그 1차 학습을 위한 그 지금 론칭으로 여기 보시면 대상 집단, 고객, 이해관계자, 누구를 잡을 것인지, 론칭 장소는 어디일 것인지, 실감나도록 진행할 방법은 어떻게 하면 좋은지, 또 소요 예산은 또 얼마큼 들어갈지, 시한은 또 언제까지 할지 이거를 정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론칭에서 검증해야 할 아직 검증되지 않은 과정들이 있으면 이렇게 정해보시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으니까 교재 한번 보시고 다시 여러분들 거를 연결시키면 되겠습니다. 큰 타이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번 론칭에서 검증해야 할 아직 검증되지 않은 과정들 여러분들도 이제 하다가 보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떤 것인지 의견 내셔가지고 보고 과정들을 검증해 주시면 좋을까요? 성공 판단 지표, 또 기준 정리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공 판단 지표 기준 앞에 디자인 기준도 있었으니까 그거 한번 훑어보시고 또 우리가 이제 그 프로토타입을 제작을 했기 때문에 제작을 하면서 또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변경된 내용을 의견을 내셔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서 론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패 판단 지표 기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책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교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 그려져 있으니까 여기다 작성해 주시고요. 자, 이번 주 과제 나갑니다. 피드백 내용 피드백 내용은 항상 수정하는 거 아시죠? 네, 피드백 내용 수정해 주시고요. 개발된 콘셉트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주십시오. 만들어 보세요. 제가 프로토타입 만들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가볍게 만들어 보라고 했죠. 스케치를 하든지 뭐 모형을 만들어 보든지. 또 개발된 콘셉트는 프로토타입 중 가장 창의적이면서 실행 가능성과 효과성이 높은 것부터 제작을 해보세요.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프로토타입 제작 후에 테스트 단계에서 학습을 위한 론칭을 작성해 주십시오. 방금 전에 했던 그 양식에다가 학습 론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팀 성찰 작성해 주시고요. 이번에도 성찰 잘 해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다 코멘트 해드립니다. 이번 그 동안에 있었던 개인 성찰보다 이번 주에 그 성찰들이 여러분들이 진정성이 담겨져 있는 성찰이어서 저 매우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고맙다는 말 꼭 전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과제는 아시죠? 6월 6일이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6시까지 밴드에 올려주시면 또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걸 가지고 제가 어떻게 해요? 피드백을 하고 같이 고민하고 수정해 나가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것은 반드시 저한테 좀 연락을 주시고요. 이제 각 팀에 국무총리님께서는 이제 어느 정도 수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우리 1조 그 국무총리님이 하시든지 2조 국무총리 하시든지 그 국무총리님 5분을 톡으로 좀 불러주세요. 그리고 저를 참가시켜 주세요. 저도 불러주세요. 여러분들에게 꼭 전달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그러니까 팀별 국무총리님은 반드시 저를 초대해서 그 의견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열심히 해주시고요. 또 해주셨고 앞으로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